여러분,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억대 소송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내 사진은 남의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한다면요? 미국의 리얼리티 스타 리사 린다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했다가 120만 달러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진이 바로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죠. 리사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마일리 사이러스, 리암 햄스위스, 두아리파,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지지 하디드, 클로이 카다시안 등 수많은 셀럽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파파라치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클로이 카다시안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힐 수 있는데 난 내 사진조차 사용할 수 없네? 진짜 뭐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우선 미국의 파파라치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그들의 직종은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진작가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분류되는 파파라치는 고품질의 카메라를 통해 유명인들을 촬영하고 언론, 타블로이드, 그리고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 그들이 찍은 사진을 판매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면 파파라치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기도 하며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비유하자면 아이돌의 혼마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파파라치들은 셀럽들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칼리 제너는 비밀리에 스토미를 임신했을 당시 파파라치들이 자신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지어는 헬기를 띄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There would be helicopters every day. I couldn't even leave my... At your house? Yeah, I couldn't even go outside because they would be shooting all my deliveries. I remember people thought it was a crib, but it was like this piece of furniture showing up at my house, and it was crazy all day, so I just didn't even leave.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파파라치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학교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법적으로 대응한 바 있으며 카니 웨스트 역시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파파라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Hey, good morning, Kanye. Shut the fuck up. You out in front of my house at 4 a.m. Talking about how's it going? It's not going good. Y'all here trying to take money out to make money off us. That's how it's going. It's 4 a.m. It's 4 a.m. and you ask me how it's going. You know I don't want you to say nothing to me. You hear what I'm saying? Respect that. We know we like you. Shut the fuck You up. left the- It's 4 a.m. You blood-sucking mosquito. What'd you say? You heard what I said, man. What'd you say? You heard what I fucking said, mate. Lose your fucking mouth.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역시 파파라치들의 추격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 현상은 놀랍게도 합법입니다. 미국의 법에 따르자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진이 찍혀도 모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자면 저작권은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 순간 존재한다. 이것은 파파라치의 허가나 면허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특정한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된다. 셀럽들이 그들의 사생활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파파라치들이 자신들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경우 이는 사생활 침해 사례에 해당되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해당 장소는 공공장소가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윤리는 어기되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셀럽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지 하디드는 2019년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소송당했을 당시 자신이 파파라치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암묵적 권리가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의상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그들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같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리얼리티 스타 리사 린다는 파파라치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저작권법을 무기삼아 자신을 돈벌이로 장난질을 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파파라치와의 소송 분쟁을 언급하며 나는 다음날 변호사로부터 파파라치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의 반발에 파파라치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유명인사가 허락 없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며 이런 행위는 파파라치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알겠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라는 입장이죠. 그들의 행위를 쉽게 넘어가게 되면 대중들은 매체가 아닌 그들의 SNS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어 파파라치의 수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송을 걸어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를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는 셀럽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알다시피 연예인과 파파라치는 암묵적인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는 것이죠. 아리아나 그란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새 앨범 스위트나 굿즈를 착용하면서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얻었고
카일리 제너는 자신이 새로 창업한 보드카 브랜드 스프린터 박스를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었습니다. 내 사진을 올렸더니 억대 소송을 받고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남의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하고 올려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파라치들은 이것은 하나의 직업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파파라치의 어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파파라치란 1960년대 영화 라 돌체 비타에서 등장인물 파파라초라는 캐릭터에서 유래된 말인데 영화 속 파파라초라는 인물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스토킹하여 사진을 광적으로 찍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파파라초가 복수형이 되어 파파라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페데리코 펠리니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파파로초라는 이름을 사람의 피를 뽑아먹는 윙윙거리는 모기를 묘사하는 이탈리아 방언에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도 직업의 어원 자체가 저런 의미인데 직업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셀럽과 파파라치가 암묵적으로 공생하는 관계를 이어온다 해도 솔직히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집 밖에 나오는 순간 공공장소가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한국의 스토킹 피해자들의 사례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지금까지 미국의 파파라치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